함수의 정의에 대한 어떤 그 난이도 상에 관련된 문제 푸는 시간인데, 뭐 이렇게 딱히 뭐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선생님 문제를 통해서 좀 접근을 하는 그런 방식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뭐 패턴이 어떻게 뭐가 중요하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출제 경향도 이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익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우리가 요런 문제를 한번 접근 한번 해보자고 선생님이 이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정의역의 이제 짝수, 홀수 이런 관계식이 일단 그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때 나온 치역이 각각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결과값이 1이 되게 할 때 그때 자연수 값을 구하라고 되는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뭐 포커스는 여기다 맞추고요. 자, 이건 좀 이따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 줄게.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F1이 F다. 즉 F1이 F라는 건 뭐냐면 1일 때, 즉 얘가 n이 만약에 1이야. 만약에 이렇게 해서 99라고 치자고. 오케이? 그러면 1이 붙어있나 붙어있지 않나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자, 그러면 F99는 또 얼마냐? 이 안의 값이 짝수야, 홀수야? 홀수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2분의 100이니까 얼마? 50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돼? 자, 그러면 F 이제 2도 해봐야겠지? F2 99는 그럼 얼마의 값을 가질 것이냐? 자, 얘가 2가 됐어. 그러면 요 합성을 이제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얘가 2라는 얘기야. 그럼 n은 1이라는 얘기잖아. 즉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랬을 때 결론을 쓰면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F1 99라는 것은 얼마다? 위에서 구했잖아. 얼마? 50.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야. 크게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 부분이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해결 잘 하면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 안의 값이 짝수, 홀수야. 짝수. 얘를 이용하라는 얘기지. 2분의 50. 따라서 결론은 25. 오케이? 그럼 이 결론이 1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계속 1, 2, 3, 4 계속 여러분들이 찾으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 F3으로 갈게요. 3으로 가면 F 합성, 얘가 뭐가 된다? 얘보다 하나 적으니까 2가 된다는 얘기예요. 99는 계속 따라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합성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2의 값은 얼마였다? 아까 25였다. F25. 홀수야, 짝수야? 홀수. 집어넣으니까 26 나누기 2 하니까 13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F3 되면 단위가 지점을 작성하고 영지분은 작가 줘요. F3 나오기 전에 10이고 점수 수익 되니까 213은 이렇게 있으면요. 자, 그리고 F5, 자, F5 넣게 되면 F4가 4가 된대요. 그러니까 자, F4 99. 아까 여기서 영지였으니까 F7 홀수네요. 작성 집어넣으니까 208. 자, 거기다 적배. 내가 이렇게 잡는다. 정말 힘을 내자. F1은요, F5에 99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점을 써보면 F5 99 4가 4 짝수 집어넣으니까 2분의 4는 2가 됩니다. 자, 선생님 묻는 이유가 좀 느껴지나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고요. F6 99는 F6 99는 2였으니까 F2가 되고요. F2 짝수네요. 집어넣으니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값 얼마? 1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때 요 n 값을 구하라 했을 때 쭉 찾아오니까 얼마? 미안해. 자, 왔다 갔다 했지? 자, 얼마? 역시 마찬가지. 행운의 7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원하고자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은 7이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추론형 문제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 좀 처음인 학생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한 하나 둘 정도 하다 보면은 어떤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따를 수가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규칙성에 관련된 추론 문제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머리 좀 굴려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 같은 거 다 적을 필요 없고, 예,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서 찾아내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처음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여러분들 걸로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의 합성 함수의 이제 그래프에 대한 여러분들 그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 요거는 일단은 뭐 본 과정에서는 잘 나오진 않지만 심화 과정으로 잘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선생님이 추후에 따로 이게 특강식으로 좀 더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문제를 좀 이제 심화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한 문제를 준비했고, 합성함수 그래프에 대한, 즉 그래프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생님은 수업을 할 예정이니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식을 직접 뭐 만들어서 하는데, 선생님은 그래프에 대한,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것만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합성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들 그 베이스는 여러분들이 난이도 하 중에서 다 공부를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합성함수란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 선생님이 하지만, 여기 안에 F 안에 요 들어가는 요게 뭐다? 원래 정의역이다. 정의역인데, 이 정의역이 바로 뭐야? GX라고 여러분들이 정의역을 설정을 한다. 그럼 이 GX는 뭐리면야? 여기서 나온 뭐가 된다? 치역 Y값이 돼야 된다. 이거를 머릿속에 꼭 명심하라고 선생님이 자막으로 다시 한번 쫙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스타일은 어떻게 푸느냐? 선생님이 친절하게 표를 하나 만들어 놨죠. 그쵸? 이 표를 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x가 0부터 2까지예요. 그러면 0, 1, 2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은 써주자고요. 왜냐면 그래프 자체가 0, 1, 2 형태니까. 자, 그 다음에 합성을 했을 때, 자, g를 먼저 합성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f에다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일단 gx의 값을 여러분들 구해야겠죠. 맞습니까? 자, x가 0일 때 gx 값은 얼마다? 1이 된다. 저거 여러분들. x가 1일 때는 얼마다? 0이다. 2일 때는 얼마다? 2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여기서가 바로 중요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자, 어떤 포인트가 들어가느냐, 여러분들 잘 선생님이랑 함께 눈 크게 뜨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자, 선생님이 잠깐 이거 카메라를 약간 쳤어요. 잠깐만 조정시키고. 자, 우리 합성함수에서는, 자, 여기서 나온 gx란 것은 뭐다? 얘는 우리 치역이지, 치역. 얘는 지금 치역이에요, 치역. 치역이란 것은 무슨 값? y값. 그런데 이 y값이 합성으로 들어가면 뭘로 바뀐다? x값으로 바뀐다는 거지. 맞니? 자, 그런데 합성이란 것은 어쨌거나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x, 0, 1, 2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푸는 방법은 어떻게 푸냐면, 먼저 0과 1을 먼저 분석을 해봐요. 0에서 1이요. 자, 그러면 0에서 1로 분석을 했을 때 이 gx의 뭐라고 써? y값을 분석해 보자고. x가 0일 때 x가 1일 때 치역은 어떻게 돼요? 1에서 0으로 우리 떨어지고 있지. 맞니? 즉 치역의 값은 1에서 0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잖아. 그치? 이게 중요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fgx의 합성함수로 봤을 때는 이 y값이 x로 간다고 했잖아. 그러면 아까 구했던 이 y값 1에서 0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f 함수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된다? x가 1에서 0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그림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x로 이 y 구했던 이 y를 x로 환산해서 다시 가야 돼. 즉 1에서 0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화살표로. 이 화살표를 여러분들 잘 그려야 돼. 그 얘기는
F의 그래프로 봤을 때는 x가 1일 때 2였는데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2여서 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0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맞습니까? 그 얘기는 얘가 2에서 0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라고. 잘 봐야 돼. 그러면 이제 x가 1에서 2까지를 보는 거예요. x가 1에서 2까지 봤을 때 g는 자 1에서 2를 보는 거예요. 1에서 2를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1일 때 0이었던 값이 2일 때 2로 쭉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잖아. 즉 x가 y가 0에서 2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합성으로 가면 얘 y가 뭘로 바뀐다? x로 바뀐다. 요게 요렇게 x축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에서 2로 올라가니까 내가 화살표를 어떻게 해야 돼? 0에서 2로 이렇게 올라가는 값을 여러분들이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x가 0일 때 0이었어. 그치? 자, x가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최종일 때는 얼마? 0으로 다시 갔지. 그치? 근데 중간에 1일 때 어디로 올라갔어? 2로 갔다가 떨어진 거잖아. 그럼 이 중간에 2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얘가 딱 반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얘를 2분의 3으로 보겠죠. 이렇게. 이해돼요? 약간 여러분들 선생님이 푸는 방법이 약간 좀 특이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 화면 조정 잠깐 했는데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질 않아서 선생님 그래프만 다시 한번 그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일단 한번 살펴볼게. 자 이렇게 이제 x축 y축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쭉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 대략적으로 그려보고 자 x가 0일 때 일단은 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다시 얘기지만 중간 역할이기 때문에 역할이 끝난 거고 자 치역을 봤을 때 이제 최종 치역은 2잖아. 그래서 2로 가 이렇게. 그리고 1일 때 값은 얼마예요? 0이야. 그치? 자 그리고 2일 때도 얼마 된다? 0이다. 그러니까 점을 3개 찍어봤을 때는 이렇게 3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느냐?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지. 그치? 어떻게? 자 0에서 1로 갈 때는 어떻게? 2에서 0으로 떨어진다고 했죠 선생님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갈 때는 다시 얘기지만 1에서 2로 갈 때는 중간에 얼마? 2분의 3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 형태라고 그랬잖아. 치역은 2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프 그리는 게 크게 여러분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성함수의 정의를 완벽하게 알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다시 얘기해 이 그래프 이 문제에서 gx는 일종의 무슨 역할이다? 치역으로 구한 그 값은 f로 갔을 때는 정역의 역할을 한다. 그거를 머릿속에 꼭 명심하고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시기 바래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15번 문제를 한번 볼게. 15번 문제는 지금 보면은 그 합성함수와 그 역함수의 일단은 정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지금 물어보는 건데 자 일단은 문제에 대한 어떠한 소스가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자 가는 자 f는 1대1 함수 자 하나씩 대응된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g는 항등함수라고 나와 있지.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는 g가 뭐라고? 항등함수. 항등함수라는 것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자 그냥 x라는 그래프 자체가 선생님이 항등함수라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자 항등함수는 x랑 y랑 같은 자 y는 x의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항등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gx에서 x가 1이었을 때 즉 정역이 1이었을 때 치역도 1이고
2였을 때 2고 3이었을 때 3이라는 이 gx의 항등함수 성질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G3이 3이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F3이 G3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G3이 3이라고 했으니까 F3이 얼마다? 3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돼요? 자, 그러면 fx는 자, fx는 1대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따리 한번 그려보자고. 자, 이렇게 얘기했어. f가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의역도 x라는 원소, 그치? 1, 2, 3 치역도 1, 2, 3이라는 원소, 그렇지? 이렇게 해서 하나씩 대응된다는 건데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미리 두 가지를 그려놓을게. 왜 두 가지인지 선생님이 요 그려놓고 얘기해줄게. 잘 봐. 자,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하나씩 우리가 대응되는 거잖아. 근데 F3이 3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F3, 즉 x가 3일 때 3으로 간다는 것은 여기서 데이터, 즉 나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정보고, 그러면은 그림 자체가 1이 2로 갈 수도 있고, 그치? 2가 1로 갈 수 있는 1대1 대응이 되거나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는 1대1 대응,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우리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은 x가 1일 때 f의 값은 얼마다? 2다. 그리고 x가 2일 때 f2의 값은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f1이 얼마다? 1이고 f2는 얼마다? 2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f가 맞는지 요 f가 맞는지를 다 해서 여러분들이 찾으란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G2가 2, G1이 1이기 때문에 얘가 2고 얘가 1이야. 그러면 F1이 만약에 요걸로 봤을 때 F1이 1이고 F2가 2라고 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1은 서로 같아요, 달라요? 같지? 그렇기 때문에 요 그림상으로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따라서 요 그림이 여러분들 우리가 만족하는 F의 그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F1이 2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가 즉 4가 되고, F2가 1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1 곱하기 1이 1이기 때문에 4와 1은 같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따라서 지금 여기서 구하는 F 합성 F2라는 것은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F2가 1이고 다시 F1이 얼마다? 2라는 요 첫 번째 요 데이터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F 역함수 얼마? 3의 값을 구하시오. F 역함수 3은 이렇게 가는 게 F인 거, 반대로 가는 게 역함수라고 그랬잖아. 역시 마찬가지 3이잖아요. 그쵸? 두 개를 더하면 최종 값은 얼마다? 5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거나 항등함수, 1대1 함수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합성함수, 역함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룰 줄 아는 통합적인 여러분들 문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유념 있게 잘 보시고 천천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자, 보면은 문제를 한번 먼저 살펴보자고. 얘가 지금 y는 x 그래프가 있고 y는 fx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문제는 뭐냐면 f에 대한 그래프가 아니라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써보자고. 한번 정리를 해서 보자면 f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c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여러분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정의에서 선생님이 빨간 걸로 다시 한번 적어줄게. 선생님이 우리 앞에서 뭐 난이도 하나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걸 배웠냐면, 자, 원래 함수의 정의역은 역함수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치역이 된다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거.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이게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들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열심히 해줘야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얘부터 먼저 구해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요 부분을 먼저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이렇게 했잖아요. 얘를 여러분들 우리가 K라고 놔요. 놓읍시다. 그러면 요 정의에 의해서 역함수의 요 가운데 그 괄호 안에 있는 이 y가 치역으로 가잖아. 즉 결과적으로 얘가 원래 함수 f로 바뀌면서, 그치?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요로 가고 치역으로 가고, 요 치역이었던 게 정역으로 들어가는 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f 옆에 있는 요거는 원래 뭐라고 그랬어? 정역 x 값이 되고 얘는 y 값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y가 c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찾아줘야 되는데, 이 그래프가 x랑 y랑 같다고 그랬잖아. 즉 x가 c를 찾아봤을 때 요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요 만나는 요게 뭐가 된다? c가 된다는 얘기지. 왜? 이 점은 x랑 y랑 x랑 y랑 같은 그래프니까. 그치? 자, 그러면 y가 c라는 게 바로 요게예요. 그런데 f라는 것은 그래프가 요렇게 휘어지는 그래프잖아. 그치? 그럼 휘어지는 그래프에서 c가 되는, y가 c가 되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y가 이게 c가 이거잖아. 그럼 포인트가 딱 보면은 요 점이잖아요. 요 점일 때 x 값을 쭉 내려면 얼마다? 바로 b다. 즉 요 k가 바로 b라는 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내가 f 역함수 c가 k라고 놨는데 이 k가 b라는 값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요 값을 우리가 뭘로 놓을 수도 있다? b라고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 성질을 잘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f 역함수 b를 구하는 거지. 요렇게 돼요? 자, 역시 마찬가지. 역함수의 그래프는 없어. 원래 fx의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얘를 m으로 놓고 다시 바꿔보자고. 어떻게? fm은 b라고 놉시다. 이렇게. 자, 그럼 b, 즉 f 옆에 있는 값, 얘는 y값이라고 선생님이 아까 위에서 얘기했다. y가 b가 되는 걸 찾아보자고요. y가 b라는 얘기는 x랑 y랑 같은, 즉 y가 b라는 것은 x도 b라는 그 점이다라는 얘기지. 자, 그럼 x가 b라는 게 여기잖아요. 이렇게 올려서 요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을 때, 즉 여기 얘가 바로 y가 된다는 얘기예요. x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요 점, 요게 바로 y값이라는 얘기지. 이해되니? 자, 그랬을 때 선생님 그림이 약간 조금 좀 복잡하죠? 여러분들 좀 크게 그리면서 여러분들 연습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자, f 그래프 또 이걸 또 살펴봤을 때 요거 살펴보는 거지. 그랬을 때 y 값이 b가 된다. 자, 쭉 올렸을 때 y가 이거였잖아. 그럼 요렇게 해서 요 그래프 위에 만나는 요 점을 여러분 찾아서 이걸 쭉 내렸을 때 x축 위에 어떤 값이 있어요? a라는 값이 있죠. 따라서 m값은 a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로 f 역함수 b가 얼마다? a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요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a라는 값을 갖는다.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들마다 이 접근 방법이 약간씩 달라요. 선생님 같은 경우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역함수를 직접 그려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비교하는 그런 방법도 가끔가다 쓰긴 쓰는데, 근데 굳이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역함수를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거를 좀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 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의, 역함수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과정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파트 여러분들 유리함수, 무리함수라는 파트가 이제 나오죠. 자, 그 부분도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2파트 여러분들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뵙겠습니다. 곧 찾아뵐게요.